우리는 지금까지 마한, 진한, 변한을 일컫는 삼한에 대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경까지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에 존재했던 소국 연맹체라고 배웠다. 한강 이남의 소국가 연맹체인 마한, 진한, 변한이 백제, 신라, 가야의 전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도라는 공간으로 축소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단재 신채후 선생은 삼한이 단군 조선과 다른 별개의 세력이 아니라 본래 단군 조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군 조선이 삼한, 즉 세계의 조선으로 이루어진 연맹체였다는 것이다. 삼조선 분립과 삼한 이동설에 대한 신채후 선생의 이론은 사서에 기록된 발조선, 발식신, 번안, 진번조선, 막조선, 번조선 등을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였다. 신채후 선생은 반도에 삼한이 존재하기 이전에 대륙에 이미 삼한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했다. 단군 조선이 해체된 후에 삼한의 유민들이 반도 남부로 내려와서 다시 삼한을 재건했는데 이것이 후삼한이라는 것이다. 한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니 삼한이란 삼조선을 나누어 통치한 세 명의 대왕을 말함이고 삼조선이란 삼한, 곧 세 왕이 나누어 통치한 세 지방임은 물론이다. 삼조선은 곧 삼한이 분립한 뒤에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신한이 통치한 곳은 신조선이라 하고 말한이 통치한 곳은 말조선이라 하고 불한이 통치한 곳은 불조선이라 하였다. 신말불, 삼한은 이두문으로 진한, 만, 변한이라 기록된 것이고 신발불 삼조선은 또한 이두문으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삼조선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신채후 선생은 단군 조선이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구성된 삼조선 연맹체였고 각 조선의 통치자인 왕을 이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진한, 마한, 변한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단군인 진한이 중앙인 진조선을 다스렸고 부단군인 마한과 변한이 각각 막조선과 번조선을 다스렸다고 했다. 진조선은 하얼빈을 포함한 북만주 일대이고 막조선의 영역은 만주 남부와 한반도이며 번조선의 영역은 진화의 동북과 요서지방이라고 밝혔다. 신채후 선생은 기자조선을 번조선의 왕조로 보았으며 위만조선 역시 기자조선을 잇는 번조선의 한 왕조로 보았다. 고구려와 고려의 삼경제, 백제와 흉노의 좌현왕, 우현왕 제도는 이러한 단군 조선의 삼조선 제도를 계승한 제도였다. 고려사에는 단군 조선이 세 개의 조선의 연맹체였고 각각의 수도가 세 개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고려 숙종 임금 때 김의재라는 신하가 신지비사를 근거로 하여 전도를 건의했다는 기록이다. 신지비사에는 단군 조선의 삼경이 저울대, 저울판, 저울추의 비유로 나온다. 저울대를 중심으로 저울판과 저울추가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세 군데 수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신지비사에서 말하기를 고조선의 삼경은 마치 저울대, 저울추와 저울판과 같으니 저울대는 부소량으로 하고 저울추는 오덕지로 하며 저울판을 백아강으로 하면 70개의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땅의 덕에 힘입어 신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울의 머리와 꼬리를 정밀하게 하여 수평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보장받을 것이고 만약 비유로 들은 세 곳의 땅을 버린다면 왕업은 쇠퇴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울을 가지고 삼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세 군데의 수도는 바로 부소량과 오덕지, 백아강이다. 신채후 선생은 신지비사에서 말하는 삼경은 단군 조선의 삼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소량은 하얼빈이고 오덕지는 지금의 안시성이며 백아강은 현재의 평양이라고 주장했다. 이 삼경이 삼조선의 수도였다는 것이다. 삼한에 대한 기록으로 1777년 청나라 걸룡제의 지시로 편찬된 훔정만주 월유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주 월유고는 신라를 자신들의 뿌리로 여긴 만주족이
그들의 원류를 찾고자 중국의 역대 사서에서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뽑아서 진화의 시각을 배제하고 통일의 관점에서 일일이 고증한 책이다. 대체로 사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서에는 마한, 진한, 변한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사서의 저자들은 한으로 부르는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진수는 위지에서 한지와 한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어화는 위력에서 조선왕 준이 한씨 성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하였으니 억지로 갖다 붙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였다. 무례, 우리나라 말과 몽골어에서는 군장을 한이라고 불렀다. 한과 한은 발음이 서로 혼용되었다. 사서에 사만이 각각 수십 개국이라고 기록되었으니 당시의 필이 3명의 한이 이를 나누어 다스렸던 것이다. 만주 원류고는 마한, 진한, 변한이 하는 분명히 지도자, 통치자라는 의미의 간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진화의 역사가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신채후 선생과 걸룡제는 한국이라는 말이 간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이라는 말은 몽골의 오고타이 한국, 차카타이 한국 등에서 말하는 한국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다. 사만은 곧 사만이요. 사만은 곧 삼경장관의 이름이니 원나라 태조, 성길산이 분봉한 사한국의 사한과 같은 자일 것이라. 모두 후세에 창조한 국명들이 아니라 하노라. 신채후 선생은 단순히 반도의 남쪽인 현재의 남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중심 무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만의 위치에 대해 만주 원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만의 그 방향과 위치를 헤아려 보면 대략 지금의 봉천 동북과 길림 일대의 조선과 접한 지역으로 우리 왕조가 처음 기틀을 잡은 곳과 서로 가깝다. 청나라 시기의 봉천은 현재의 심양을 말하는 것이다. 1657년 청나라는 심양에 봉천부를 설치하면서 심양을 봉천으로 개명하였다. 길림은 현재 길림시 일대를 뜻한다. 만주 원류고는 사만의 위치가 최소한 현재의 윤영성과 길림성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주 원류고는 숙신이 곧 사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례, 예전에는 숙신이었고 한나라 때에는 사만이 되었다. 위나라와 진나라 시대에는 음루가 되고 원일 때는 물길로 불리고 수당 때에는 말갈, 신라, 발해, 백제 등으로 되었다. 1989년 산시성 시안에서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에 투항한 이타인의 묘지명이 발굴되었다. 이타인은 고구려 멸망 직전에 책주도독 겸 총병마를 역임하면서 고구려의 12주와 말갈 37부를 관장했던 인물이다. 당에 투항한 고구려의 장군 이타인의 묘지명에는 사만이 반도의 남쪽이 아닌 대륙 북방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대당이 천하를 차례로 통일하며 사만을 불쌍히 여겨 정벌했다. 군의 비는 타인으로 본래 요동 책주 사람이다. 할아버지 복주는 고구려의 대형 벼슬에 오르고 아버지 맹지는 고구려의 대상에 올랐다. 모두 동방지역을 신령스럽게 빛내어 변환해서 영예로운 공적을 쌓고 국가의 기둥과 같은 인재가 되어 복이 여러 겹 쌓이고 영화가 잇따랐다. 우리는 묘지명에 등장하는 변환이 현재 경상남도 지역에 있었던 변환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금나라가 고려에 보낸 국서에도 변환이 등장한다. 기자가 다스리던 옛 땅은 바로 변환이 옛 봉토이니 근본이 튼튼한 까닭에 유구하게 내려왔으며 자손이 번성하여 왕업을 계승한 자도 많았다. 기자 조선의 영토가 경상남도 지역에 있던 변환의 옛 땅일 수는 없다. 이 변환은 대륙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채후 선생은 기자 조선을 번조선의 왕조로 보았으며 위만조선 역시 기자 조선을 잇는 번조선의 한 왕조로 보았다. 금의 국서에서 말한 변환은 신채후 선생이 주장한
번조선을 말한 것은 아닐까. 후삼국 시대에 이르러 대륙 사만에 대한 인식은 조선, 숙신, 변한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왕건의 아버지인 왕융이 궁예에게 기부하면서 말한 기록이 그것이다. 대왕께서 만약 조선, 숙신, 변한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송악에 성을 쌓고 저의 장남을 그 성주로 삼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자 궁예가 이를 따라 태조에게 바로 참성을 쌓게 하고 성주로 임명하였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었다. 하나는 궁예가 앞으로 한반도와 단군 조선이 있던 대륙과 만주 지역을 포함한 대왕국을 건설할 인물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왕건가로 하여금 송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켜달라는 뜻이다. 왕융이 말한 조선, 숙신, 변한은 옛 사만의 영토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우리 민족의 영역을 한반도와 만주 및 요동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다. 왕융이 궁예에게 기부한 때는 아직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기 전이었다. 신당서는 왕융이 말한 조선, 변한이 땅이 발해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발해의 영토는 사방 5,000리이며 호구는 10여 만이고 강한 병사가 수만이다. 문자를 제법한다. 부여, 옥저, 변한,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 왕융이 말한 조선, 숙신, 변한은 후삼국 시대까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영토의식이 발해의 영토까지 포함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사만이 결코 반도의 남쪽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